자리에 앉으세요. 2024년은 전 세계가 다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갑진년이라서 중요한 건지 뭐 어쨌든 올해는 각국의 변화가 참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많은 선거의 해라고도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선거의 해라는 건 작년에도 선거의 해라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또 어쩐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뭐 트리키에 선거가 있었지, 또 어디 뭐 핀란드 이런 데 선거도 있었죠. 선거가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오늘이 대만 선거일이에요. 오늘이 대만. 그리고 봄쯤인가? 쯤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선거인데 안 하기로 하고 미루기로 하고, 젤렌스키가 되냐 안 되냐, 전쟁 중이니까 정권 뭐 어쨌든 선거를 미뤘어요. 근데 러시아는 선거하겠죠. 예. 왕관을 씌우냐. 예. 푸틴이 한 번 더 연장을 되면 뭐 지지율은 어차피 뭐 80%, 88% 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 어디로 보냈다고요? 네, 감옥에 보냈어요. 이번에 그 경쟁자가 소송을 냈어요. 감옥에서 그 뜨거운 거를 조금 더 30분 만에 먹으니까 입이 되더라. 조금 뜨거운 거 먹는 시간을 좀 길게 해달라. 팔도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면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팔도 그 무슨 라면이죠? 근데 뭐 네모난 거? 이곳이 러시아에 가서 완전 대박인데, 그 후보가, 그 정치인이 이거 먹어야 되는데 입 댔다 먹다가 너무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조금 연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네. 어쨌든 그 푸틴 대통령이 다시 뭐 그 되면 이제 왕관을 씌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있죠, 대한민국도 정말 중요하죠. 4월달에 대단히 중요한 건 알죠. 각자 입장에서 다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더라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대단히 중요해라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단히 중요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국정이 확 바뀌고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뭐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도 총선하고 대선까지 다 있어요. 인도의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하냐, 이제 5년도 하냐, 안 하냐. 지지율은 80%입니다. 지지 80%에 육박, 더 되든가 80%는 육박해요. 인도인들은 모디 총리 할 때 저도 2번, 3번 갔거든요. 다들 찬탄해요. 가이드마다 뭐 우리 모디 총리 뭐. 인도인들은 모디 총리, 모디 보유국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가 봐요. 근데 모디 총리는 어쨌든 경제 발전을 클린 인디아. 참 인도가 이 모디 하기 전과 모디 하기 한 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은 위생입니다. 청결이요. 여전히 위생은 안 좋지만 대단해요. 진짜 바뀌었어요. 2010년도인가요? 그때도 갔었거든요. 야, 인도 진짜 안 바뀐다. 들어. 그랬는데 모디 총리 집권하고 나서 가보니까 이야,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비닐봉지가 안 굴러다녀. 세상에. 델리 중앙역 거기에 똥 냄새가 안 나. 델리 중앙역에 똥이 가득했거든요. 어쨌든 모디 총리가 다시 당선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인도의 커다란, 모디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디는 독재도 합니다. 독재도 해요. 부패가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 인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트럼프 되냐 안 되냐. 트럼프 된다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꼭 된다. 아무래도
바이든 할아버지는 영 이제 선거도 못 치를 것 같은데 이런 바이든 할아버지는 조금 이제 너무 그렇다, 이제 식상하다. 트럼프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쩌지? 트럼프가 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안 하겠다라고도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쪽을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 삼성, SK 뭐 모든 대기업이 가가지고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을 다 지어서 미국 경제를 부흥시켰어.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다시 어제 빠진 게 있어. 이게 다시 또 들어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9.1까지 올라갔나요? 하여튼 9점대까지 올라갔어요. 월 인플레이션 상승률. 우리나라는 지금 지난달에 3.3인가 얼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슉 늘어났는데 인플레이션이 보통 이제 2% 정도면 적당하고 3%대가 넘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왜 그 물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 3년 전에 비해서 2020년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물가가 3년 동안 17%, 18% 올랐다라고 그래요. 물가가 3년 지났는데 매달마다 8%, 7%, 6%, 5% 이렇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평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식료품비나 뭐 이런 것들은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식당비 여러분들 식당 100반 5,000원인데 지금 100반 8,000원, 10,000원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8,000원이 된장찌개 8,000원이더라고. 바로 옆에 거기가 약간 거기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한 3년 전만 해도 5,000원, 6,000원이었는데 어쨌든 100반이 그 정도면 뭐 계란값 뭐 양파는 뭐라고? 양파는 엄청 비싸. 하나에 1,000원, 뭐 엄청 비싸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통화량 증가. 첫 번째는 통화량 증가가 제일 크다고 그랬죠.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야 돼, 이런 거. 두 번째는 전쟁. 우크라이나 하는 이런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공급량 다변화를 위해서 중국의 이런 제품들을 관세를 엄청 세게 때렸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같이 오르게 돼요. 그게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뭐 국제 간의 그런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랬어요. 자, 이런 등등의 뭐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물러오느냐는 나중에 얘기하고, 스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스님은 경전 얘기나 하고 기도 얘기나 하시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수행할 때 기세관과 중생세관 이게 중요해요. 기세관과 중생세관. 기세관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등의 환경학이죠. 환경 문제예요. 기세관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어디 지방에 살고 있느냐,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울산에 있느냐, 아니면 뭐 상하이에 사느냐, 뉴욕에 사느냐, 다르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저 이디오피아에 뭐 어디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소말리아에 뭐 어디에 살고 있거나 그러면 수행이 되겠어?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어 지금. 엄청 불행하죠. 수행이 되겠냐고요, 수행이.
그래서 이 기세관도 중요해요. 자, 중생세계관은 나 자신의 중생 각각의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 마음을 조절하는 마음, 그런 곳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마음을 다스려가며 수행하리라. 지장보살 어디 다녀요? 지옥 다니잖아요. 지옥에 다녀도 걸림이 없어. 여러분이 지옥 가면 정신 못 차리죠, 여러분들. 지옥에서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생세간에 나 자신, 내가 중생인데 내 마음, 각자의 마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 다스림도 중요하죠. 어디에나 있어도 걸림없이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하자고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등등 내 마음 쌓는 것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기세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행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수행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행도 구조화를 만들어야 돼. 나온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하세요. 금강경 100만 번 독송하세요. 이것도 약간 이제 100만 번 너무 많구나. 금강경 100번을 독송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약간 구조화된 거예요. 그냥 금강경 독송하세요. 금강경 100번 독송하세요. 금강경 1000일 하세요. 이것은 확 다르죠. 금강경 독송하세요 라는 것은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100번 독송하세요 하면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네. 금강경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 하세요. 이러면 좀 더 구조화된 거죠. 금강경을 황룡사 새벽에 5시 와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지역까지도 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이라는 그런 그 매일매일 안 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이것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수행 자체도 우리는 이제 인연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몸이 인연 따라 다니니까 마음도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수행은 마음 잡는 거잖아요. 마음 잡기, 마음 알아차리기, 내 마음이 주인공만, 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주인공 만들기, 주체적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인연은 나를 주체적 사람으로 만들게 하질 않아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들의 영향을 받고, 남편, 부인에게 영향을 받고, 나의 재산에 영향을 많이 받죠. 돈을 내가 부리냐? 돈의 노예냐?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인가요? 돈을 굴리며 살아가나요? 인정하네. 너무 빨리 인정하는데 고민도 안 하네. 고민도 안 하고 저는 돈의 노예입니다. 저의 주인님은 돈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요. 이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주인, 또 재산관,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인가? 내 마음인가? 마음 같죠, 그죠? 마음 같은데 배고프면 밥 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밥 달라고 하잖아요. 버티나요? 훌륭하십니다. 네. 어쨌든 몸하고의 관계에서 밀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내 몸은 내 마음이 주인인지라는 일단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재물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재물을 쓰는 거고 내가 주인이지. 그래야 되는데 마음을 자꾸 챙겨야 돼.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근데 자꾸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것을 구조화시켜서 불교대학을 다니자. 일주일에 한 번은 절당을 받고 2시간 강의를 듣자. 이런 게 구조화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매일 사시불공을 다니자. 매일 10시에 기도하는 걸 하자. 뭐 이런 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자.
아니면 공덕을 짓는 것도 필요하니 북카페 일주일에 한 번은 근무하자. 아니면 공양간에 뭐 설거지라도 공양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하자. 이런 것들이 다 구조화된 거예요. 황룡사는 많이 구조화돼 있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을 닦는 나 자신의 우리 황룡사 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지역 차원의 국가와 지역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혁이 딴 게 아니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니 배고픈 것을 배부른 걸 지나서 그래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여윳돈을 가지고 여유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거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니까 일단 국민들이 배고프지 어느 정도 여윳돈을 갖고 살아야 돼. 쪼들리지 않아야 돼. 지금 이제 우리 나라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3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어느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2인 가구가 제일 많을까요? 1인 가구가 작년에 38%, 38점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인 가구가 더 많고 2인 가구는 33%인가요? 34%인가 그렇습니다. 4인 가구는 17%, 13%인가요? 한 10몇 %씩 20%가 되지 않아요. 15% 전후예요. 자, 이것이 옛날로 돌아가면 2000년,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인 가구가 많았죠. 네, 4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이것이 거꾸로 38%, 40% 가까이 됐어. 우리는 20년 만에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이때 1인 가구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집 나가면 걱정도 많이 되고, 야, 빨리 결혼해라. 이제. 그때는 결혼 연령도 20대였어요, 20대. 20년만 해도 지금은 33에서 35세, 여자는 32에서 34세, 결혼 평균 연령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진 거는 1인 가구보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와 이렇게 급여, 1인당 총 소득은 어느 가구가 더 많을까? 1인 가구가 더 많을까? 2인 가구가 더 많을까? 3인 가구가 더 많을까? 어느 가구가 돈을 더 많이 벌까, 1년에?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많이 버는 거예요. 1인, 나누면 2명이면 이제 한 명에 또 나눠야 되죠.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1인 가구의 총 평균은 1년에 2천만 원대예요. 3천만 원이 넘질 않아요. 여기에는 뭐 노인까지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결혼은 30대 33살 먹은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할까요? 그냥 어디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 해서 결혼할까요? 알바하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럼 2인 가구가 수입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게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거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혼자 사니까 행복해서 하는 40대 50대까지도 노총각 노처녀도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 사람보다 무직으로 알바 겨우겨우 그냥 이제 한 달에 200여만 원 겨우겨우 받아가면서 한 달에 이제 100여만 원, 이제 150만 원, 170만 원 겨우겨우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원룸 이하에 원룸을 포함해서 원룸 이하에 거주하면서 고시원까지 뭐 이렇게 전전하면서 있는 1인 가구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노인 어르신들도 1인 가구 힘들어하셔.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인 가구에서 많이 발생해.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2015년부터 본격화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요? 뭐 일자리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쪽 경남 이쪽 공업지역 클러스터, 창원, 뭐 부산, 울산, 포항 이쪽 동남권 이쪽의 영역. 울산은 그래도 좀 덜 하지만 부산은 사람들의 소원이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기업이요. 부산에 대기업이 없어요. 부산에 대기업이 없어요. 울산은 나름 축복받은 거예요. 창원, 마산은 그래도 대기업이 좀 있죠. 울산은 없어요. 부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한 거죠. 청년들이 그냥 다 도망가. 어디로 가요? 서울, 경기로 다. 부산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도 벗어나게 돼. 그럼 청년들이 거기 한 달 월세가, 원룸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래 고시원에도 50만 원, 60만 원 주고 겨우. 밥값이 요즘에 얼마나 비싸졌어요. 편의점 다니면서 겨우 삼각김밥 먹고 뭐 이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있지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서울 올라갔으면 얘들은 지금 밥을 먹고 있나, 어디 편의점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저 라면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돈을 세가면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게 뭐 그래요. 이게 지역에 여러분들 집에서 취업 그 대기업에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 불균형이 점차로 심화되고 있어요. 이 동남권 해양 이쪽에 제조업 클러스터가 이제 점점 와해되는 것 듯한, 또 여수 하고 광양 이쪽에 공업 이쪽 지역도 더 좋아질까 그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역 불균형이 불고 온 이런 거의 대부분의 이 혁신 산업들은 서울, 경기도 쪽으로 다 가. 그리고 임금 차이도 너무 심해요. 지역에서 부산에서 취업을 나는 안 가고 살아. 그러면 연봉이 이제 3천만 원 초반 이래요. 좀 오래 다녀도 오르지 않아. 근데 서울 가면 연봉이 이제 4천만 원 후반대요. 1,0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 연봉이.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차이가. 이게 구조적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마인드 컨트롤해서 지장경 독송하고 재지내고 뭐 금강경 열심히 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 선거가 중요해요. 선거가. 울산에, 부산에 이쪽 경상도 지역의 국회의원들 너무 무능하고 전라도 지역의 국회의원들 너무 무능해.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전혀 가덕도 그 공항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건가? 벌써 20년 전, 30년 전부터 국제공항 한번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그거로 어려운 거야. 그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 부산의 정치인들은 뭐 해 도대체? 이렇게 경북에, 경남에, 전라도의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다 무능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당 만들어가지고 자기 당만 다 여기서 공천 받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3선 4선이 쫙 깔렸어요. 3선 저 경상도 지역에 저 전라도 쪽에 지방의 유지야 그냥 정치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정치인인데도 텔레비에 잘 안 나와. 울산에서도 이렇게 김기현 이번에 나왔지 뭐 그 이후에 잘 안 나오시잖아. 저 경주의 국회의원 뭐 나왔어요? 저 안동의 국회의원 뭐 나와가지고 뭐 당 대표를 하고 당에 뭘 하고 안 나오잖아.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전라도도 마찬가지. 하여간에 지역 불균형을 뭐 너무 이렇게 서울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불고 온 피바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산율이 0.7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내년대는 0.68 뭐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출산율도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경쟁화가 되면 될수록 더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과학적 또는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사가 돼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도시국가는 대만까지. 대만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대만도 0.8 뭐 이러거든요. 대부분 이게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들이 출산율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래도 1.3이었다고. 1.2, 1.3.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2015년도 이후로 쫙 떨어진 거예요. 다시 올라올 기미가 없어. 저는 이런 구조적 문제랑 관련이 있다. 그래 하여간에 뭐 이렇게 2024년도에는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선거도 잘 하고 세계적으로 선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프랑스의 35살 만 34세래 총리 만 34세 89년생 총리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어. 89년생 77년생 대통령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77년생이에요. 77년생인데 2017년에 당선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 40대 대통령, 30대 중반 총리, 국정을 이끌고 있잖아. 물론 프랑스가 정치를 잘한다라고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일을 안 하는 청년들이 40만 명이 넘어요. 그냥 쉬고 있는 청년 20, 30대 쉬고 있는 청년이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와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발 좀 묻지 마요. 결혼 안 한다니까 애들이. 30대 중반이 넘어도 결혼 안 하는 남자애가 70%가 넘어요. 지금 40대가 넘으면 이제 한 50% 정도가 결혼 안 해요. 결혼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 결혼하는 건 위대한 거예요 요즘에. 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도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거 맞냐 이거지. 진짜 하고 싶으면 여자는 치마만 둘러 입으면 다 예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아니라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예쁘네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 높아. 이게 여자도 마음에 드는 사람, 남자도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되겠어요? 이게 서로가 안 맞는데? 서로 이상형을 찾는데 되겠어요? 아니라. 지금 성비도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죠. 80만 명이 더 많대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쉬고자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실 20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님이 왔는데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은 37살인데 얘가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교수님 됐대. 둘째는 35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갔대. 이렇게 37에 교수가 되고 35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5년 계약하고 들어가가지고 5년 후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고 싶대. 야, 훌륭하죠? 네. 이렇게 둘 다 해 유학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냐고. 우리나라는 35 아직도 안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험이 없어요. 초, 중, 고등학교는 거기에는 수용소지 저는 교육기관 같지가 않아요. 수용소 같아. 초, 중, 고등학교는 수용소야. 수용소. 대학은 그래도 좀 나은데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일머리라는 거는 일머리는 이제 전략을 짜는 계획 전략을 짜는 두뇌형 일머리. 그리고 이제 그 몸으로 하는 기술형 왜 기술형 도자기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기술형이잖아. 물론 전략 뭐 이렇게 두뇌형을 다 써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일머리들은 경험이 필수적이에요.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머리가 좋으려면. 자, 여러분들 나이 50이 넘은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고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새로 취업을 해야 되잖아. 몸이 아작나지 않은 이상, 몸이 그래도 괜찮은 이상 새로 취업을 해서 어디 직장에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머리. 일머리는 공부해서 자격을 어느 정도 득한 거, 뭐 변호사, 뭐 의사, 하다못해 간호사 등등의 그런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두뇌형의 사자 붙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술을 많이 익혀서 특수 용접, 특수 무슨 기술, 특수 뭐 도자기 뭐 이런 뭐라든지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느냐. 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또 그 취업하기 전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은 거 이후로는 따로 자기 개발 안 한다라는 거예요. 30대, 40대, 40대에도 5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실력을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실력을 많이 높이면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 경쟁하면서 살아요? 경쟁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20대, 30대, 10대죠. 이때조차도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머리가 좋아지려면 정말 경험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기도 하고 성공의 경험이 많은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성공의 경험 많은 건 자기가 안전한 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산에 가는 것도 지정된 등산로만 쭉 갈 수도 있지. 위험하니까 딴 데 가면 안 돼요.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지정된 장소만 쭉 가는 거는 앞에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 골짜기도 가보고 저쪽 골짜기도 가보고 여기서 개고생, 여기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저기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산을 잘 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산을 잘 익히고 아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분야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패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가장 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30대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한 50대는 넘어야지 그래도 내가 내 표를 줄 수 있지 30대에게 어떻게 줘? 이준석 아직 40대인가? 40대까지 안 됩니다. 30대 후반. 이준석 아직 어리네? 어리다고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 이준석 같은 애가 있네? 뭐 신기하네요. 자, 그런 애가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어른들이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고 스스로 20대 초반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다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공양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신경쓰시